안녕하십니까.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가을 주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고 또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은 가수분들이 행사장에서 직접 또 모습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 나들이 가시면 즐거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그 축제 장소, 행사 장소를 다니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시간이 좀 나가지고 좀 황당하게 오늘 행사가 좀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 난 김에 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여기 지금 썸네일의 제목처럼 탈락시켜서 고마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탈락, 떨어졌다, 이러면은 실패, 그렇죠. 충격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드릴 분들은요, 이런 탈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덕을 보지 않았나, 덕과 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지나고 나서의 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탈락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탈락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탈락시켜 준 게 아닌가. 너무 탈락해서 고맙고 탈락돼서 다행인 그런 케이스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탈락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경연에서 떨어지는 거죠. 배틀, 경연,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건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각 지상파들도 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했었고, 여러 종편에서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로 이 트로트 판이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그 출신들이 정말 요즘에는 트로트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고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화제성이라든가 시청률, 또 출신들, 배출된 그런 스타들의 현재 어떤 위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또 관심을 가지실 그런 오디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음에도, 떨어졌음에도 초대박이 났던 스타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방TV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자주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분은요, 나태주 씨입니다. 나태주 씨. 자, 여기 썸네일에 맨 이렇게 왼쪽 편에 나태주 씨가 나와 있습니다. 태권 트롯. 나태주 씨는 공전에 정말 최고의 히트를 기록했던 미스터 트롯. 최고 시청률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1위였고, 또 시작부터 마지막 회까지 파죽지세로 시청률이 급 상승했던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탈락자입니다. 사실 이제 탈락자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우승은 임영웅 씨가 했죠. 그리고 영탁 씨, 이찬원 씨가 이렇게 이제 순위 올라갔고, 탑 세븐이라는 또 하나의 이 테두리 안에 장민호 씨, 정동원 군, 김호중 씨, 김희재 씨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이렇게 하나의 또 이제 테두리가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룹으로. 바로 그 아래 그룹이 이제 레인보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졌는데, 그 레인보우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카톡이 오네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예. 뭐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방송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해 말씀드리고요. 자, 나태주 씨 같은 경우는 이 레인보우라는 이 범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분이 나태주 씨인데, 레인보우로 나태주 씨가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러니까 준결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이제 탑 세븐이 겨루는 결승전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이 준결승에서 나태주 씨가 이찬원 씨하고 이제 맞붙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진출하지 못했는데, 뭐 물론 이찬원 씨 때문에 떨어졌다고만 보긴 어렵죠. 본인의 이제 개인 무대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탑 세븐 파이널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이 레인보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레인보우들이 많죠. 뭐 신인선 씨하고 뭐 강태관 씨라든지 뭐 많은 레인보우 분들, 그러니까 즉 7분이 있었죠. 준결승에서 떨어지신 분들. 근데 그 중에서 나태주 씨는 탈락하자마자 바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대형 CF를 찍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탑 세븐에서 탑 세븐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레인보우에 머무신 분들은 TV조선과의 어떤 그 전속 계약 부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임영웅 씨 비롯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탑 세븐들은 1년 6개월, 그 이전에 송가인 씨는 제가 알기로 뭐 6개월 계약이었는데, 송가인 씨가 그 사실은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서 TV조선은 뭐 속된 말로 빼먹을 걸 많이 못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시즌 2에 해당하는 미스터 트롯 제작 때에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1년 6개월로. 예. 그래서 탑 세븐들은 그야말로 TV조선에 소속돼 가지고 뭐 사랑의 콜센터라든가 뭐 뽕숭아 학당이라든가 그 밖에 TV조선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큰 혜택을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를 정말 그 갉아먹히는 그런 그 현상도 있었었죠. 예. 근데 어차피 뭐 이게 뭐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가수로서는 뭐 의무적으로 또 그 계약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나태주 씨는 거기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당시에 이제 뭐 임영웅 씨나 장민호 씨라든지 이렇게 또 영탁 씨라든지 소속사가 이미 있던 그런 그 가수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게, 우선은 본인의 소속사와 본인과의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과 또 다른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TV조선과 소속사, TV조선과 본인과 이렇게 이제 계약 관계가 1차 계약 관계에서 그 지분 배분이 있죠. 수익에 대한. 그리고 또 소속사와 본인의 또 이렇게 배분이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빛 좋은 개살구로 1년 6개월 동안 탑7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뭐 CF를 비롯해서 여러 뭐 음원 수입 또 뭐 방송을 통한 이런 뭐 인기를 누렸지만 사실상 뭐 큰 재미는 못 봤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조금 뭐 다르게 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짐작될 수 있는데, 우리 물이 한 바가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뭐 누가 반바가지 떠가고 남은 반바가지에서 또 뭐 한 종지씩 이렇게 떠가고 이러면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탑7 같은 경우는 물이 한 바가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본인이 정말 뭐 아무런 그 제약 없이 뭐 1인 기획사라든가 또는 단독 기획사에서 수익을 얻었을 때에 비하면은 뭐 적은 수입이었겠죠. 하지만 워낙 이 물의 양이 홍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수익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초반에는 이런 그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계속 이제 독점적으로 출연을 하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당시에 코로나 시기라서 다른 가수들은 어디 무대 쓸 기회도 없었고, 또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한정적이었던 반면에 이 탑7들은 엄청난 그 방송 노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분들이 소모가 이제 많이 되니까 팬분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너무 막 진짜 뽕을 뽑아 먹는다, 이미지를 너무 그 좀 소모하는 것 같다,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심지어 그 미스트롯 시즌 2 때 마스터로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예. 신인들이 뭐 기성 가수들 뭐 5년차 10년차 되는 가수들의 그 심사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했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뭐 이용을 당한 건데, 그런 이제 또 단점이 있었어요. 자, 얘기가 조금 돌았는데, 나태주 씨는 그런 계약 없이 인기는 인기대로 얻고, 화제와 그 이미지 상승 또 인지도 상승, 이거는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탈락한 이후로 바로 CF 찍고 행사장을 누비면서 정말 그 정광석화처럼 돌려차기 날라차기 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그죠? 쓸어 담은 겁니다. 출연료가 순식간에 뭐 500, 700, 800, 1000, 1200, 1500까지 쭉쭉쭉쭉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태주 씨 뭐 CF 활동하고 있죠. 수많은 행사장에서 게스트로 그 자리를, 무대를 빛내주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출연료도 거의 뭐 탑7 못지 않습니다만, 물론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개수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나태주 씨는 너무 정말 행사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뭐 꾸준히 광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나태주 씨 입장에서는 전혀 그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탈락했기 때문에 더 득이 아닌가. 아니 그래도 뭐 사랑의 콜센터 꾸준히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뭐 뽕숭아 학당 나오고 이러면 더 인기가 올라갔을 건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만약에 나태주 씨가 그 탑7에 올라갔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태주 씨를 우리 무대에서 만약에 그 날라차기 돌려차기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정말 그 고무줄 없는 팬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태주 씨가 만약에 탑7이 됐다, 그러면 뭐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그 다음에 뭐 각종 예능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TV에 나와가지고 날라차고 돌려차고 진짜 뭐 붕붕 차고, 이거를 수십 번씩 아마 날라차고 돌려차고 붕붕 찼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1년 6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뭐 정말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공중에서 막 3단 4단 차지 않으면 그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꼴이 저는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가끔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그런 또 본인의 필살기를 방송에서 보여주지만, 실제로 나태준 씨의 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는 행사장에 가야, 나태주 씨를 만나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희소성, 그 가치가 보존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일주일에 뭐 2번씩 3번씩 4번씩 나와가지고 날라차고 돌려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6개월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어떤 그 희소성이라든가 그 가치가 반감에 계속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되고, 나중에는 야 저거 이제 지겹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탈락으로 인해서 박탈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죄부를 받은 거죠. 그게 나태주 씨에게는 지금의 인기를 그 구가하는데 큰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뭐 다른 멤버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행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나태주 씨는 정말 레인보우에서 멈추신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또 이제 레인보우에서 떨어진 걸 아쉬워하는 팬들이 또 결집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팬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효과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분이 누구냐 하면은 미스트롯에서 이 강혜연 씨입니다. 강혜연 씨인데요. 강혜연 씨 하면은 참 제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연 씨가 준결승에서 이제 탈락을 할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스코어 표가 나와 있는데 스코어 보드가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스코어 보드를 보면 강혜연 씨는 탈락인 거예요. 예, 강혜연 씨는 이미 탈락을 한 겁니다. 이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미 탈락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 한 거죠. 예, 아니 뻔히 탈락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그 방송 자막에 띄워놓고 그렇죠. 점수가 나와 있으면 그 점수를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탈락인 게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혜연 옆에 탈락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래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을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한 30만 명? 20만 명 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셨던데 그런 참 방송 때 기억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혜연 씨도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에서 멈추시고 탑7에 안 가신 게 역시나 또 신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 이후로 잘 됐습니다. 지금 강혜연 씨의 팬카페 회원수가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트로트 가수들 남녀를 통틀어서도 10손가락 안에 들고요. 여자 중에서는 지금 송가인 씨가 6만이 좀 넘고 그 다음이 바로 강혜연 씨입니다. 예. 그리고는 10,000명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유진 양이 이제 10,000명이 넘고 그 밑으로는 다 제가 알기로는 천단이고 양지은 씨가 10,000명 넘습니다. 양지은 씨가 2만 명이 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혜연 씨가 미스트롯 시즌2에 진을 했던 양지은 씨보다도 팬 카페 회원수가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예. 엄청나죠? 이 강혜연 씨는 사실은 예전에 걸그룹 활동을 했었거든요. EXID 활동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베스티라는 그런 또 아이돌 그룹에서도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도 팬분들이 있었고 그런 팬분들이 이제 또 새로운 이렇게 트로트 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시너지 또 융합을 하면서 지금의 더 많은 이렇게 팬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강혜연 씨가 이제 미스트롯에 나왔을 때 그런 이제 또 오해들이 있었어요. 뭐 아이돌 그룹 하려는 친구인데 솔로 활동하려고 일단 트로트로 나와가지고 좀 관심을 끌고 아이돌이나 여자 솔로로 K-팝 솔로로 전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트로트에 정말 뼛속까지 두 발 푹 담그고 트로트에 이렇게 매진함으로써 지금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강혜연 씨가 뭐 외모라든가 무대에서의 어떤 뭐 퍼포먼스 또 가창력 다 뛰어납니다만은 탑7에 올랐던 요분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강혜연 씨의 탈락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뭐 억울하다, 너무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여론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탑7에 걸리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죠. 용꼬리보다 닭머리가 낫다.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과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7에 굳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보다 레인보우로 남으면서 오히려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리고 또 그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인기와 인지도를 끌고 갔던 게 강혜연 씨에게는 이런 3만 명이 넘는 팬클럽을 보유하면서 지금 뭐 여자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섭외 뭐 1순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또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행운이
바로 그 탈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탈락하지 않았다면 강혜은 씨가 사실 탈락하고 나서 그 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또 경연이 진행되는 기간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기간들이 좀 있는데 그때 강혜은 씨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SNS 활동하면서 팬들하고 굉장히 소통하고 그걸로도 또 굉장히 좀 수익을 얻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만약에 탑7에 올라갔다면은 그런 개인적인 활동이 아마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그랬다면 지금의 이런 그 팬카페 회원수를 보유하면서 강한 그 팬덤을 확보하고 또 인지도와 본인의 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혜연 씨도 어떻게 보면은 탈락함으로써 좀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개성 있는 그런 팬들과의 만남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폭넓은 그 팬들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 행사장에서의 인기 또 뭐 방송에서의 인기를 유지하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실 경연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절대적인 저는 뭐 실력으로 봤을 때는 강혜연 씨가 준결승에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그 경연의 과정에서 이제 양지은 씨와 이렇게 조가 되어 가지고 그렇죠 듀엣 미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진달래 씨하고 이렇게 이제 그 조가 돼 있어 가지고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진달래 씨가 하차를 하면서 양지은 씨가 올라오고 정말 그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은 만약에 진달래 씨하고 경연을 했다면은 강혜연 씨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진달래 씨를 꺾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게 과연 득이 됐는지 실이 됐는지 그 결과가 참 나비 효과처럼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강혜연 씨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그 인연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진달래 씨가 하차하고 양지은 씨가 올라오고 강혜연 씨는 제대로 준비했던 거를 다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이렇게 이제 또 맞춰야 됐고 그리고 또 너무나 아쉽게도 탈락했고 하지만 지금의 강혜연 씨는 그거를 계기로 더 많은 인기와 본인의 인지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요게 이제 저는 강혜연 씨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요 박서진 씨입니다. 박서진 씨. 박서진 씨는 정말 일찍 탈락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라든가 또 팬들의 어떤 그 응원 그리고 또 뭐 실력에 비해서 정말 뭐 밑에 단계에서 탈락해 버렸죠. 네. 심지어 이제 박서진 씨 탈락하고 나서 엄청난 그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뭐 밀어주기, 짜고치기 이런 데 대한 그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량 문제 이런 것들로도 시청률 미끼를 위해 가지고 시청률에 대한 그 미끼로 이용만 됐다 이런 평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했던 거죠. 박서진 씨가 미스터 트롯 시즌 2에 나올 때 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박서진 정도가 저 나오면 어떡하냐. 응? 아니 지금 뭐 박서진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다니는 가수도 아니고 그때 당시도 박서진 씨가 뭐 우리 답별 분들이죠. 많은 그 팬들 그때 3만대 팬카페 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뭐 행사장 페이도 뭐 7, 800선 거의 뭐 1000만 원 육박하는 그런 이제 몸값을 받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 밖에 뭐 지상파라든지 여러 뭐 종편에도 출연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런 박서진 씨가 신인들과 뉴페이스들이 경합을 벌이는 오디션에 또 나온다? 도대체 왜 나오냐? 예. 또 이런 이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시즌 1에서 나왔더라면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시즌 1 때 이제 박서진 씨가 참여를 안 했죠. 안 하고 그때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가 본인은 이제 이미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또 많은 이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 잡지 못한 분들에게 이 자리가 돌아가야 된다. 본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만큼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오시지 못하는 게 그죠? 그런 데 대한 이제 배려다. 이렇게 이제 정말 속 깊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그래놓고 왜 이제 본인은 나오냐 이런 이제 비난들이 많았어요. 저는 뭐 무조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즌 1 때도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똑같은 케이스가 임영웅 씨, 장민호 씨, 영탁 씨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박서진 씨만큼의 인기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높은 그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임영웅 씨도 뭐 그 도전 꿈의 무대라든지 또 뭐 전국 탑10 가요쇼, 가요 베스트 이런 그 지상파 또 뭐 음악 프로그램들에 나오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또 그 인기몰이를 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박서진, 임영웅 조인트 콘서트까지 이렇게 신인이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같이 콘서트도 열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예, 뭐 콘서트 때 저희도 갔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장민호 씨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 장민호 씨가 뭐 한 신인급 남자 신인 가수들 사실 신인은 아니지만 예, 우리 이제 트로트는 나이가 어려도 신인이고 히트곡이 없어도 신인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신인이거든요. 예, 신인의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몸값을 받고 있었고 예, 또 메가 히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는 예, 그래도 준 히트라고 할 수 있는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곡이 있었고요. 후속곡이었던 뭐 드라마라든가 7번 국도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영탁 씨 마찬가지고요. 예, 뭐 누나가 딱이야 이 노래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알리고 있었고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든지 예, 그 문제의 곡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대중들에게 아름아름으로 본인을 알리고 있던 분들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비난을 신인이 아니다, 뭐 기성 가수가 왜 나오냐 이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목마름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는 배고프다 이런 이제 그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박서진 씨의 선택은 선택대로 박수를 받을 일이고 또 도전했던 임영웅 씨나 뭐 장민호 씨, 영탁 씨는 그분들대로 또 박수 받을 일이었어요. 예, 도전하는 그런 정신, 예, 좋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후회는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진행됐을 때 저는 제일 눈여겨봤던 분 중에 한 분이 박서진 씨예요. 무조건 이번에는 나와야 된다. 아무리 본인이 시즌 1 때 어떤 생각을 했던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그걸 참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더라고요. 예, 나오면 뭐 모든 게 해결되느냐 역시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박서진 씨는 자기 보여줄 거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뭐 노래 3곡밖에 그것도 뭐 자기 노래로 나온 거는 뭐 2곡밖에 못 보여줬고 장구도 못 쳤는데 뭘 보여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정말 그 붉은 입술 그리고 그 떠나는 네 이마 이 2곡 뭐 팀미션 노래는 제가 빼겠습니다. 예, 이 곡만으로도 저는 박서진 씨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성훈 씨하고 데스매치에 있어서 뭐 떨어진 거 아니요, 저는 뭐 그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가는 게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던 거지만 박서진 씨의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저는 유감 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붉은 입술도 그 정말 악마의 편집으로 이렇게 뭐 손 떠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불안해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연출했지만
비디오를 끄고 오디오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노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들어본 가수 중에는 나훈아 씨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잘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출상의 의혹, 그다음에 뭐 분량 빼기, 그다음에 뭐 시청률 믿기 이런 걸로 이용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로 이용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될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이용도 못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왔죠. 박서진 씨의 탈락과 함께 TV조선에 대해서 많은 또 비난과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예, 단순히 이제 박서진 씨가 떨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연출의 의혹, 뭐 분량 문제, 그 다음에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진행 방식,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후폭풍이 있었는데 그 후폭풍이 뭘로 이어졌습니까? 결국 박서진 씨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팬카페에 회원이 폭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4만이 훌쩍 넘어요. 그 이후로 10,000명 넘는 이런 인원이 유입이 됐고, 비록 사실 상당히 조기에 탈락한 거죠. 그런데 몸값은 더 치솟았습니다. 1,0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이 순식간에 올라갔고, 그리고 섭외는 1순위를 넘어서 0순위에 가까울 정도로 박서진 씨가 올라갔어요. 현장에서 관객 동원에 대한 부분도 기획사 하시는 분들, 또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네, 엄청난 관객 동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탑7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네, 장민호 씨, 이찬원 씨 팬분들 오시는 만큼 박서진 씨 팬분들이 박서진 씨 오시는 행사에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구름 같은 관객들이 모여듭니다. 그거는 현장을 제가 다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제로 잘 알고 있어요. 네. 자, 시즌 2에 나오기도 힘든 결정이었고, 나오면 그런 또 역경이 있을 줄 알았고, 심지어 또 탈락을 했고, 하지만 결국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더 두텁고 더 결속된, 더 강력한 팬덤을 갖게 됐고, 본인의 몸값은 또 올라갔고, 인지도도 올라갔고, 섭외 순위도 올라갔습니다. 과연 박서진 씨가 어떤 손해를 봤나요? 저는 박서진 씨가 충분히 다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박서진 씨가 더 위로 올라갔다면, 그래서 진선미까지 됐다면 오히려 저는 비난을 받았지 않았을까. 예. 야, 저 기성 가수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다 차지하는구나, 다 해먹는구나, 그런 비난의 대상으로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기에 탈락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의 진면목은 또 보여줄 만큼 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서진 씨에 대한 비난보다는 오히려 박서진 씨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흡수됐고, 그리고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락으로 수혜를 본 빠뜨릴 수 없는 1인에 저는 박서진 씨를 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유진 양입니다. 예, 어제 이 7곡의 낙동강 우리 세계평화 축전인가요? 거기서 또 유진 양하고 이렇게 무대를 또 보고 왔는데, 사실은 탈락해가지고 가장 화제가 됐던 사람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 중에서 전유진 양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스터 트롯 시즌2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스터 트롯 시즌2가 시작하자마자 20%대 시청률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1이 5.6%,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 11점 몇 %. 근데 미스터 트롯 시즌2는 20%가 넘는 시청률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가 시청률이 확 꺾이는 게 바로 전유진 양 탈락하면서 상승을 안 하고 오히려 3%가 시청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 겨우 체면치레를 했지만 기대했던 시청률만큼 안 나왔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전유진 양이 경연 내내 대중들의 이 응원 투표 있죠. 5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5주차 때인가요? 4주차 때였던가요? 이 하트 투표라고 단순히 이제 선호하는 그 가수에게 이 하트를 보내는 그 집계가 있었는데, 그 집계에서 전유진 양 한 사람이 받은 하트가 나머지 출연자 약 뭐 20여 명의 출연자들의 하트를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정말 믿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올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가장 인기를 끌고 있던 출연자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도대체 이거는 무슨 기준이냐는 그런 반박이 들어오는 내용을 겪으면서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말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시청률이 지금 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3%가 시청률이 떨어지지를 않나. 뭐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게시판에 난리 아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유진 양은요, 아까 말씀드린 나태주 씨나 강혜연 씨나 박서진 씨처럼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자유롭게 막 활동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떨어진 이후로 한동안 정말 두문불출이었고, 뭐 행사를 뛴다든지 다른 뭐 가요 프로그램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뭐 학업에 정진하고, 뭐 물론 이제 가수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했지만, 대중들에게 점점 잊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조차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전유진 양은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그 납득하기 힘든 탈락, 그 탈락으로 인해서 전유진 양은 어느 그 가수분들 못지않게 충성도가 높은 이 뭐 표현을 하자면 결사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호위무사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유진 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좀 일당백의 팬덤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그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미안하다는 지몬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무치신 분들이 이 전유진 양의 정말 그 골수 팬들로 이렇게 그 숫자는 비록 뭐 다른 팬카페 분들에 비해 가지고 적지만 그 충성도라든가 그 농도는 어느 팬카페 분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짙은 그런 색을 띤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활동이 없이 노출이 없이 지내는 동안 그 신비감이라든가 또 기대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도 안 나오고 행사도 안 뛰는데, 오히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우리 전유진 양 학생이기 때문에 이 가수로서의 상품성, 이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출연을 안 하고 행사를 안 뛰는데도 오히려 행사 페이가 더 올라가고, 출연료가 더 올라가는 그런 그 현상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은 예전처럼 그 좀 뜸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 남들이 볼 때는 뭐 신비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뜸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저는 옆에서 봐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사실은 그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시험을 다 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내놓고 학교 나와서 행사장으로 온 거였어요. 그렇게 일상과 학업을 더 중요시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만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안 그래도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유진 섭외 2번 했는데 2번 다 뺀지 맞아가지고 전유진은 앞으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왔다. 그래서 너무 반갑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진 한 컷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전혀 그런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활동을 일부러 안 하거나 일부러 신비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일상과 학업 요거를 일단 1순위로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어떤 시간들 여건들 안에서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 일상에 지장이 없게끔 학업에 지장이 없게끔 무리가 안 가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를 소화하고 방송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신비주의 아니냐 뭐 행사 가린다 이런 그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본인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가수로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한 지금은 그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일상과 학업을 그 같이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전유진 양을 보면은 탈락함으로써 사라지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탈락하고 일상으로 돌아옴으로써 더 어떤 그 신비감 그리고 희소성 가치가 극대화되고 또 팬들에 대한 어떤 충성도와 결속이 다른 어떤 팬카페 분들에 비해서 정말 그 농도가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로 짙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충성층을 얻게 됐던 그런 팬덤을 얻게 됐던 계기는 바로 탈락이었다는 거죠. 예.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전유진 양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면 미스트롯 시즌2의 시청률도 폭발했을 것이고 만약에 뭐 진선미나 진을 차지했다면 송가인만큼의 정말 엄청난 또 스타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우리 전유진 양의 팬분들도 계시고 또 뭐 팬분들이 아니라도 대중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연 뭐 어떤 결과가 됐을지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한번 물어볼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그런 것까지 그 예측을 하는지 또 그 예측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하나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록 탈락했지만 그 탈락으로 인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비감, 희소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충성도 높은 팬층을 유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는 아니고 전유진 양도 그 나름의 어떤 실속을 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꼼꼼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가을이 많이 남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연말도 금방 옵니다. 연말에도 참 많은 그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참 많은 가수분들도 현장에서 뵙고 또 이제 우리 가수분들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뵈요. 뵈면 이제 뭐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아는 거는 뭐 현장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해드리고 합니다. 뭐 다 얘기해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뭐 현장에서 보시면은 아는 체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알아봐 주시면 너무 저는 뭐 반갑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시게 되면은 저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추억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발음이 좀 셀 때가 있고 예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한다고 좀 이를 좀 제가 좀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발음할 때 조금 뭐 새는 부분이 있는 거 저도 몰랐는데 영상을 찍고 나서 보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서글프네요. 이제 나이가 드는 것도 좀 느껴지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또 방송하고 영상 찍고 조만간 요거 이제
치아가 다 완성이 되면은 더 좋은 발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션에서 탈락해가지고 오히려 땡큐, 예, 땡큐 베리 마치, 탈락시켜서 고맙습니다. 예, 탈락이 전화위복이 되고 탈락이 대박이 됐고 탈락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됐던 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수분들 네 분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태주 씨, 강혜연 씨, 박서진 씨, 전유진 양.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방TV에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